지식해는 밤입니다. 국제 정세와 지정학 그리고 전략 기술의 교차점에서 한국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곳. 경제와 산업과 외교가 얽힌 세계 속에서 밤에 듣기 좋은 지식과 잠들기 전 한 걸음 더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식으로 별을 해는 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흐름과 한국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전후 최대 규모의 군비 확충을 진행 중이며 한국은 이 변화의 중요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따라 유럽의 군사 전략과 한국의 방산 기술 교차점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유럽 방산 수요가 폭발한 이유.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22년 이후 특별 국방 기금을 마련해 수십 년 만에 대규모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프랑스는 공군력과 해군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무기 구매 계획을 발표했고 폴란드와 핀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국경 방어를 위해 방산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닙니다. 유럽은 러시아와의 전면적 긴장을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군사 의존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은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와 K전차를 유럽 여러 국가에 수출하며 실전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이 유럽에서 주목받는 이유. 한국 무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첫째로 한국은 전시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왔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지역이며 이 환경은 한국 방산 기술의 신뢰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둘째로 한국은 빠른 생산과 납품이 가능한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한국의 대량 생산 능력은 매력적입니다. 셋째로 기술적 호환성과 업그레이드 가능성입니다. 한국 무기는 NATO 표준과의 호환성을 고려해 설계되었고 다양한 개량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는 유럽이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무기를 통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럽의 새로운 전략과 한국의 위치. 유럽 국가들은 지금 미국의 군사 장비만으로는 안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와의 긴장을 고려하면 방산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방산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한국과 폴란드 간의 대규모 방산 계약은 이런 흐름의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K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의 전력 증강에 투입되면서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유럽 안보체계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군사 기술뿐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K9 자주포가 만든 신뢰. 한국 방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는 K9 자주포입니다. K9는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그 신뢰성이 입증된 무기입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의 국경 방어를 위해 K9를 도입했습니다. 이 무기는 한반도에서 오랜 기간 실전 배치를 통해 성능이 검증되었고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작동을 보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K9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닙니다. 실제 전투에 준하는 조건에서 테스트된 장비라는 점, 그리고 빠른 납품과 유지 보수 시스템이 결합된 점이 큰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술 지원과 부품 공급망을 함께 구축해 유럽 내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K전차와 유럽 육군력의 재편. K전차는 한국 방산 기술의 또 다른 상징입니다. 폴란드는 대규모로 K전차를 도입하며 자국 육군 전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의 레오파르드 전차 대신 한국의 K를 선택한 것은 속도와 유연성 때문입니다. 한국은 계약 이후 빠른 납품 일정을 제시했고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K전차는 최신 센서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탑재해 다양한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 무기를 통해 기존 전력과 새로운 시스템을 동시에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유럽 방산 산업의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가능성.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유럽의 관심을 받고 있는 차세대 항공기입니다. 한국은 이 전투기를 통해 독자적인 항공 방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유럽 국가와의 공동 개발 협력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KF-21은 최신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한국 공군의 주력기뿐 아니라 수출 모델로도 설계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차세대 전투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며
한국의 KF-21은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과 기술 이전의 유연성이 유럽 방산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협력 구조.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구매 계약을 넘어 공급망과 기술 교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 협력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한국 방산 기업과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협력을 통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유럽 방산 산업의 일부가 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방산 브랜드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의 역할. 한국 방산의 성장은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덕분입니다. 하나와 현대 로템과 KAI 같은 기업들은 제품 개발과 생산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는 외교와 정책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 모델은 앞으로 유럽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NATO와 한국의 새로운 연결고리. NATO는 전통적으로 북미와 유럽 국가 중심의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 이후 NATO 정상회의에 꾸준히 초청되며 유럽 안보 체계와의 연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산 협력은 중요한 대화의 축이 되었습니다. NATO 회원국들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부담 분담을 강조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방산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한국 방산 외교의 확장.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방산을 외교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은 단순한 경제 거래를 넘어 외교적 파트너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산 계약과 동시에 경제 협력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며 유럽 내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국가들은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어 방산 협력이 곧 안보 동맹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한국의 방산 외교는 이제 단순한 수출 정책을 넘어 국제 정치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 재편과 한국의 기회. 유럽의 안보 환경은 지금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 속에서 유럽은 독자적인 방산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고 다양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 속에서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속도는 유럽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의 협력은 한국 방산 산업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공동 생산과 기술 교류를 통해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을 넘어 글로벌 방산 기술의 핵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시사점. 한국은 지금 방산을 통해 외교와 경제와 기술을 동시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입니다. 빠른 납품과 기술 지원으로 단기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협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는 기술 혁신입니다. 유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을 대비한 첨단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과 차세대 무인 전력 개발을 통해 이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셋째는 외교와의 연계입니다. 방산 계약은 단순한 산업 거래가 아니라 외교적 파트너십의 상징입니다. 한국 정부는 방산 외교를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의 미래 역할. 한국은 이제 유럽의 방산 시장에서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NATO와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한국의 역할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방산 기술뿐 아니라 외교적 균형과 경제 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산업의 성장이 아니라 국가 위상과 직결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선택과 준비가 한국의 미래 2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럽 내 공동 생산 모델.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은 단순히 완제품을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공동 생산 체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전차와 K고 자주포의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한국과 긴밀한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출발점입니다.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강화하고 한국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K고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은 유럽 내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해 장기적인 신뢰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동 생산 모델은 앞으로 KF-21과 차세대 무인기 같은 첨단 무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의 균형. 기술 이전은 방산 협력에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기술을 이전하면 한국의 독자적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제한하면 유럽 국가들이 협력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균형을 잡기 위해 핵심 기술은 보호하면서도 생산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수준의 이전을 허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조율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와 안보의 관점에서 기술 이전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업은 산업적 관점에서 협력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한국 방산은 안정적인 글로벌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브랜드와 전략. 한국은 지금 방산 시장에서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K국가 K가 보여준 신뢰성과 빠른 생산 능력은 이미 좋은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 혁신과 안정적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방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뢰의 상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브랜드화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와 기술의 총합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한국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현지 협력과 투명한 계약 이행을 통해 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미래 시나리오 1 유럽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한국이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을 성공적으로 확장하면 유럽은 한국을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방산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NAT와의 협력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되고, 방산 기술 수출뿐 아니라 국제 안보 협력의 핵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미래 시나리오 2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의 도약.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입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해 공급망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방산 산업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산업 국가를 넘어 전략 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미래 시나리오 3 준비 부족 시의 리스크. 반대로 준비가 부족하거나 정책 일관성을 잃으면 한국은 단기적 수출 성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와 협력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유럽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다른 경쟁국에게 자리를 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산 외교와 산업 전략이 분리되면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 지금 한국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을 통해 유럽과 장기적 신뢰를 구축하고 방산 브랜드를 전략 기술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외교와 산업과 기술이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방산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외교적 의미.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단순한 산업적 성과를 넘어 외교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며 방산 협력은 곧 전략적 신뢰의 상징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대규모 방산 계약은 경제 거래를 넘어 군사와 외교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협력을 통해 유럽 안보 체계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외교의 무게중심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외교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단순한 공급국이 아닌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는 국제 정치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경제적 파급력. 방산은 단순한 수출 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기술과 인프라를 결합한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방산 기업은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얻고 있습니다. K국가 K와 같은 무기 수출은 국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유럽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확장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이 경제적 파급력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방산 산업의 성장은 반도체와 통신과 같은 전략 기술과 연결되고 국가 경쟁력 전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은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와 같은 시장은 이미 한국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과의 협력은 신뢰의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 과제.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계약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국제안보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방산 산업과 외교와 경제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우트로. 오늘 지식회는 밤에서는 유럽의 방산 수요 변화와 한국 기술의 교차점,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적 의미와 경제적 기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하는 국제안보 지형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중요한 선택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방사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도구입니다. 국제 정세와 지정학 그리고 전략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밤에 듣기 좋은 지식과 잠들기 전 한 걸음 더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곳. 지식으로 별을 해는 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흐름을 깊고 단단하게 이야기하며 한국의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식해는 밤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그 안의 이야기는 깊고 단단합니다. 오늘도 지식으로 별을 해는 밤이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